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일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스킨 보톡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사각턱 보톡스의 부작용 편에서 말씀드렸던 볼처짐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리프톡스라는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각턱 보톡스의 부작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킨 보톡스란 무엇이냐? 스킨, 피부, 즉 피부에 놓는 보톡스를 스킨 보톡스라고 합니다. 자, 근육이 아닌 피부에 보톡스를 놔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피부에 보톡스를 놓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에 놓았을 때의 보톡스가 작용하는 기전과는 다르게 여러 경로의 기전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모공을 축소시키고 피부를 재생시켜서 잔주름을 완화시킨다든가 피부의 탄력을 증대시켜서 리프팅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스킨 보톡스 중에도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스킨 보톡스의 꽃, 리프팅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톡스가 근육이 아닌 피부, 그 중에도 진피층에 주입되게 되면 진피층을 재생을 시키는데, 그 재생되는 기전은 복잡하기도 하고 설명도 길어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어쨌든 보톡스를 피부, 진피층에 맞으면 피부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생되는 효과를 잘만 이용하면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리프팅 보톡스라고 부르고, 저는 리프팅과 보톡스를 합쳐서 리프톡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프톡스의 시술 방법을 말로 설명하기는 장황하기도 하고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얼굴이 누구나 비대칭인데 오른쪽이 얼굴이 큽니다. 왼쪽보다 얼굴이 큰데 얼굴 큰 쪽이 턱이 뼈 자체가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벌어져 있어요. 더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처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쪽에 리프톡스를 먼저 맞고 나면 금방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쪽보다 이쪽 오른쪽이 더 올라간 게 표시가 날 겁니다. 이제. 맞고 나서 바로 아까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쪽이 더 쳐졌거든요. 아까는 이쪽이 쳐졌었는데 맞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게 표시가 납니다. 자, 리프톡스 시술 영상 잘 감상하셨나요? 자, 영상을 잘 보시면 피부에 진피층에 아주 얕게 주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를 하고 난 후에 모기 물린 것 같이 볼록 튀어오르는 팽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팽진이 생겨야만 정확하게 진피층에 주사가 된 것이고, 만약 팽진이 생기지 않으면 정확하게 진피층에 주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주로 4군데 주사를 놓는데, 제일 얼굴 바깥쪽에 4군데 먼저 주사를 하고 그 안쪽으로 또다시 4군데 주사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위,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과 안쪽에 주사를 놓는 깊이가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 시민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모르실 거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 차이를 잘 모르십니다. 몇 년 전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 기술을 가르쳐 봤는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제일 바깥쪽은 진피층 중에도 아래쪽, 그리고 안쪽에는 진피층보다 표피층에 가까운 아주 얕은 층에 주사를 놓습니다. 그 차이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만약 진피층에 주사를 잘 했다 하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즉각적인 효과나 리프팅 되는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시술했을 때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톡스 같이 스킨 보톡스는 시술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프톡스의 첫 번째 장점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시술 비용이 다른 리프팅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적은 비용으로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리프톡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데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첫 번째는 역시나 아픕니다. 근육 보톡스에 비해 스킨 보톡스가 좀 더 아픕니다. 그 이유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들이 근육과 같이 깊은 층보다는 피부 가까이 진피층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근육 보톡스에 비해서 효과가 짧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신경에 직접 작용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근육 보톡스와 달리 자율신경 중에도 최말단 신경들이 있는 진피층에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짧을 수밖에 없고, 근육 보톡스보다 주사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킨 보톡스의 효과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리프톡스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서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실리프팅이나 안면 거상술과 같이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리프팅되는 정도가 적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리프톡스의 단점은 근육 보톡스보다 더 아프고 효과가 짧고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 리프팅되는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리프톡스를 단독으로 또는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실 때 병행해서 많이들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리프톡스와 같은 스킨 보톡스는 더모톡신 또는 메조보톡스라고도 불리는데, 리프톡스 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근육을 직접 마비시켜서 주름을 완화시켜서는 안 되는 부위, 가장 대표적으로 입 주변의 주름을 완화시키거나 눈 밑 주름을 완화시킬 때 이 스킨 보톡스 방법으로 근육을 직접 마비시키지 않고 잔주름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 주변에 생기는 주름은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입을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인데, 특히 입술 위에 세로로 생기는 주름이나 팔자주름을 따라서 입가에 생기는 입가주름 등이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죠. 근데 만약 입을 움직이는 근육에 직접 보톡스를 주사하게 되면 입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 흘리거나 물이 샌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입 주변에는 근육을 직접 마비시켜서는 안 되고 스킨 보톡스의 방법으로 진피층에만 주사를 해서 잔주름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눈가 주름과 달리 눈 밑에 생기는 잔주름은 표정을 지으면서 생기는 주름이라기보다는 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주름이기도 하고, 눈밑 근육을 직접 마비시키면 눈을 감는 기능이 약화되고 눈밑이 이렇게 약간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 밑에도 스킨 보톡스 방법으로 주름을 완화시켜야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근육을 직접 마비시켜서 주름을 예방하는 이마에도 스킨 보톡스를 적용할 수 있는데, 물론 이마에 생기는 주름뿐 아니라 미간이나 눈가 등 얼굴 전체, 목 등에도 스킨 보톡스를 모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마에는 스킨 보톡스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육에 직접 주사를 해서 근육이 마비가 되면 눈뜨기가 힘들어지거나 눈이 무겁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근육에 직접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스킨 보톡스로 잔주름을 완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만, 그런 분들은 사실 이마 주름을 짓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겠죠. 이마에 생기는 주름은 다른 부위에 생기는 표정 주름보다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마 주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포를 하자면 이마 주름은 쌍꺼풀과 관계가 깊습니다. 저번 사각턱 보톡스 직접 맞아보기처럼 저도 맞아보고는 싶은데 이제 볼이 처지기 시작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시술이라 혼자 거울 보면서 하기가 적절치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많이 아프기 때문에 좀 겁이 납니다. 자, 그래서 리프톡스는 시민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저는 안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프톡스와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킨 보톡스와 리프톡스에 대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예뻐지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